전국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더 내려가서 겨울이 일찍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추위가 매섭습니다. 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 주정경 기상캐스터와 함께 추위 전망과 한 주간 날씨 이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주정경 캐스터,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막 점퍼 입으신 분들 많던데 당분간 지속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닷새째 가을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부지방으로 비도 살짝 내리면서 추위의 기세가 조금 더 강해진 모습인데요. 오늘 아침 기온 서울이 2.2도로 출발을 하면서 어제보다 약 2도가량 낮게 출발을 했고요. 어제보다 약 낮 기온도 1, 2도 정도 낮아 11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부지방 외에도 남부지방도 한낮 기온이 대체로 3에서 많게는 5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돼 오늘도 전국에서 종일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옷차림은 좀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전국 곳곳에서 비가 조금 내렸는데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해 보였거든요. 다음 주뿐 아니라 이제 올해 2달 정도 남았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비 소식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최근 3개월 동안 강수량이 211mm로 약 평년의 46%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을 가뭄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죠. 기상청이 발표한 올겨울 날씨 전망에 따르면요, 11월과 12월에 눈이나 비가 예년보다는 많이 올 것으로 현재 예보가 돼 있긴 합니다만 겨울이라는 계절의 특성상 절대적인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뭄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으로 보고 있고요. 당분간 큰 비 소식은 없지만 이제 보시면 11월의 첫날인 일요일에 제주 지방으로 비가 살짝 내리겠고 일주일 뒤인 11월의 첫째 주말에 전국적으로 비가 한 차례 쏟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최근에 예를 들어서 최근 한 달간 사이에 한국에 방문하신 외국인이 있다면 한국의 기후는 뭔가라고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이게 남반구 날씨하고 북반구 날씨가 혼동돼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더웠다가 또 오늘 어제부터는 또 추워지기 시작했고 이거 이유가 뭡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상 중순 같은 경우에는 가을 늦더위가 좀 나타났었고요. 네. 아침 저녁에는 분명히 좀 추웠긴 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가을 늦더위도 완전히 없어졌죠. 그래서 낮에도 종일 이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이 올가을 들어서 가장 기온이 낮은 기온 분포를 보였고 앞으로 주말까지 계속해서 추울 텐데요. 네. 아무래도 한반도 상공하고 이제 지면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한반도 상공 동쪽에 캄카차반도 이제 동쪽 지역에 상당한 어떤 기압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것이고요. 한반도 서쪽에도 한기를 포함한 어떤 벽들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 벽을 사이로 두고 이 통로로 한반도 북쪽에서 상당히 차가운 공기들이 상공으로 밀려 들어왔고요. 한 영하 20도에서 한 25도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상공이 상당히 추운 경우가 되겠고 지면으로 보자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차고 건조한 공기들이 계속해서 북서풍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즘 하늘이 굉장히 맑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밤사이 복사 냉각으로 인해서 지면에 계속해서 찬 공기가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상공이랑 지면에 모두 상당히 차가운 공기들이 평소보다 맴돌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도 춥고 요새는 또 낮에도 아주 상당히 추운 이런 날씨들을 보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동서에 지금 흐름이 좀 막혀 있는 상황인데 점차 지금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까지 조금 차가운 공기들이 맴돌다가 점차 이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더 추운 이유가 있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산행 계획하신 분들 많은데 아무래도 올해 또 가뭄이 굉장히 극심했잖아요. 그 때문인지 그 화재 발생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산불 같은 경우가 봄하고 겨울에 좀 심각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가을부터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픽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지만 오늘 전국에 발생한 산불이 전국에서 590여 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평균이 340건, 그러니까 올해가 벌써 지금 74%나 평년보다 훨씬 더 증가를 했고요. 지역별로 경기도가 3배 이상 증가를 했고 인천하고 강화도가 2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지금 경기도, 인천, 강화도
가뭄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들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가뭄이 상당히 심각하고 비가 별로 내리지 않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불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특히 11월이 되면 이제 가을 산행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낮에는 조금 뭐 여유가 좀 있고 아침 저녁에 쌀쌀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해서 가을 산행 가시는 분들이 11월부터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접어들고 이제 산에서 취사 또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도 강화하는 바로 시기가 11월 1일부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좀 산불 조심에 더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네. 이번에 요즘에 산 많이 가시는데 가셔갖고 또 뭐 맛있는 거 드신다고 취사하시는 분들은 안 없어야겠습니다. 됩니다. 네. 자, 그 준영 캐스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추위 많이 타나요? 네, 저는 많이 타는 네, 편입니다. 이 보면은 남자하고 여자가 추위하고 그 더위를 타는 게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자가 더 약해서 더 추위를 타는 건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네. 뭡니까? 예.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차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근육량이 많기 때문인데요. 몸속에 근육이 많으면 추위도 또 더위도 잘 타게 됩니다. 네. 근육량이 적으면 열을 덜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 때문에 여성들이 신체로 느끼는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예. 또 비슷한 이유로 어린아이들이 열을 잘 내는 지방 세포가 많아서요. 우리 어른들에 비해서 조금 추위를 덜 타고 겨울에도 활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여성이 남성보다 추위를 많이 타는 이유로 또 한 가지 꼽히는 것은 이 온도 변화를 느끼는 감각 기관이 네.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예민하게 발달한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온도 변화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결과를 낼 수가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이유가 있었군요. 예. 네. 사실 저도 추위 굉장히 많이 타는데 이게 근육이 부족해서인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근육이 맞나 봅니다. 예.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미세먼지가 가득하다가 황사까지 몰려왔잖아요. 올해 남은 기간에 미세먼지 또 찾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일단 늦가을에서 봄 사이에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에서 겨울철 난방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면서 스모그가 발생을 하는데요. 예. 이와 더불어 또 국내에서도 대기가 정체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올겨울은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중국의 난방 이용량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륙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이 북서풍을 타고 중국의 스모그가 미세먼지로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기질이 나쁨 단계를 보이는 날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제 끝으로 김 기자, 이게 좀 사건 사고에 관련된 얘기 같은데 기상 장비 입찰 관련해서 이 기상청하고 민간 장비 업체, 기상 업체 간의 법정 공방이 아직까지 끝이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관련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뭐 2011년부터 이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네네. 4년째 계속해서 기상청하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라이다 입찰 장비 문제입니다. 라이다라는 것이 항공, 그러니까 이 뭐 공항에 설치하는 장비고요. 순간 돌풍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위에서 아래로 바람이 강하게 내려올 때가 있기 때문에 이 항공기의 이착륙에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예. 문제죠. 그래서 상당히 고가의 장비고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장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상당히 복잡한데요. K사와 W사가 기상청 입찰에 들어왔는데 지금 10억 낮게 적어낸 K사가 있다는 입찰에 낙찰이 됐습니다. 더 적게 적어낸 그렇습니다. 낙찰이 됐는데요. 지금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기상청하고 K 업체 간의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래픽을 통해 좀 보시면 일단 기상청은 K 업체가 공항에 설치한 장비의 성능이 규격에 현저히 미달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장비에 대해서. 특히 여기다가 검수 검사에도 적합 판정을 받지 못했고 네. 어떤 미비 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이에 불응을 했고 그래서 기상청은 이 장비를 인수를 실제적으로는 하진 않았다. 우리는 이 장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업체가 이면 계약을 작성했다.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고요. 또 K 업체는 반대로 입찰 당시 기상청하고 다른 업체 간에 어떤 부당한 거래가 있었고 또 기상청에서 입찰할 때 규격서에 맞는 이런 장비를 납품을 했다. 그런데 지금 제주하고 김포공항에 설치를 했는데 기상청에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그래서 돈 내달라. 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 K업체가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1심 재판부는 K업체의 손을 들어줘서 기상청에서 대금을 지급하라라고 했는데 예. 기상청에서 항소를 했죠. 그래서 오늘 이 항소심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렇구나. 상당히 중요한 날이어서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예. 오늘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은 이 K업체가 과연 기상청이 제시한 이런 규격, 그러니까 기상청이 만족할 만한 제품을 실제적으로 납품을 했느냐, 이것에 대한 쟁점에 대한 판결이 오늘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상청과 K업체 간에 오늘 이 쟁점, 판결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상당히 오늘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법정의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